안녕하십니까. 땅땅교실입니다. 멋진 이진우 씨 오셨습니다. 아니 근데 저번보다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. 아, 네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코로나 때문에. 그러시구나. 네. 아니 코로나 걸리고 또 네네. 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다 보시니까 이게 뭐 살 그렇게 빠져가 이게 총각 되신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아니 요즘 그 아파트 값 좀 하락했잖아요. 저번에 네네네. 하신 대로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좀 더 하락했던데 또 좀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? 조금 더 하락을 갖긴 해요. 그래요? 근데 이제 네. 이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대구가 네네. 대구 경우에는 뭐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. 네네.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이 돼 버리다 보니까 네네. 아마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절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마 일시적으로는 조금 물량 조절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. 아, 네. 그렇다죠. 그래가 그러면 실소유자들은 그걸 사는 게 낫다는 거네요. 지금. 실소유자들은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소유자들은 지금 이제 꼭 집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네네. 필요하고 또 내가 사자마자 당장 팔실 게 아니라서 네. 저는 이제 지금 실소유자면 지금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시고 또 조금 지금 사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. 네. 그렇다죠. 근데 아파트 가격은 저 하락하는데 땅값은 하락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땅은 아파트는 계속 지을 수가 있는데요. 네. 땅은 이제 바다를 메우든가, 그러니까 네. 땅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네. 한정적이라서 땅은 이제 더 이상 뭐 생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땅을 구하는 사람들 네. 뭐 이런 부분 공급하고 수요가 좀 공급이 많이 적다 보니 좀 아파트나 주택 가격에 비해서 좀 반대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요즘 뭐 아파트 값은 좀 많이 하락해가 실소유자들은 살는지 몰라도 투자하기에는 조금 뭐 그렇잖아요. 그죠? 네네. 지금 그러면은 뭐 땅에 투자하는 거 괜찮겠는데요? 네, 뭐 땅에 네.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땅은 솔직히 조금 지식이나 좀 초보자들이 네. 접근하기에는 좀 많은 것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아, 같으세요. 그래요? 네네. 그래서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모임 네. 갔더니 뭐 재개발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가 갑자기 벤츠 타고 나타났더라고요. 네네. 그래가 내가 왜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 하니까 그냥 쉬고 웃기만 웃고 이래가지고 아이라도 진우 씨 오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. 네네. 그 재개발 현장 이런 데서 어떻게 해가 그 수익을 낼 수 있죠?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네네. 새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뭐 구매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쨌든 이제 보상을 받으셔서 네. 네. 맞아요. 네, 보상을 받았기 네네. 때문에 아마 돈이 좀 많이 생기셨겠죠. 네. 네. 그러면 뭐 그 재개발 현장에서 물건은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? 조금 힘들어요. 네. 첫 번째 가는 거는 네. 이제 뭐 어디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네. 이제 쉽게는 그 아파트 내부에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네. 재건축은 말 그대로 새로 짓는 거. 네.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을 하는 거고 어. 재개발은 이제 개발이란 게 부동산에서는 이제 뭐 디벨롭 아니면 뭐 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허물고 다시 짓는 건 같습니다만은 건물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제일 편하시고요. 재개발은 이제 주택들을 네네. 이제 허물고 짓는 게 좀 재개발을 생각하시기 좀 편합니다. 네네.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아파트를 허물고 지을 때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이라면 이제 뭐 수도, 도로 네. 이런 것들 좀 잘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 걸 좀 개발을 하는 걸 재개발을 네네.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건 구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죠.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나요?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, 네. 일단은 아파트에서 이거를 재건축을 한다, 안 한다, 어쨌든 이제 동의나 이런 것들이 네. 이제 뭐 통장이나 좀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건설사에서 네. 뭐 권유를 할 수도 있고요. 일단은, 오래돼서 이게 좀 낡아야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이라 그러거든요. 이게
좀 위험성이 좀 있고 이래서 다시 네네. 지어야 되겠다.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판정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. 그런 게 진행될 때 이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좀 구조를 많이 좀 이제 옮겨가요. 우리 집이 이제 재건축 한다더라. 이제 그런 의사를 좀 모으더라. 네네.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알 수가 있고요. 네. 대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작이 되더라도 조금 재건축보다는 좀 시크릿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.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이게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업을 주최를 하시는 분들이 일을 네. 진행을 하면서 급한 분들, 그걸 못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네. 지금 어떻게 보면 보상가나 여러 가지 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부동산에 좀 내놓으면서 아마 이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아마도 그 일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셔서 네. 그 부분에 뭐 땅을 이제 매입을 하다 보면 네. 또 이제 급한 분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있지만 이걸 이제 바로 처리를 해야 될 때 주변에 좀 자본도 자금도 네. 좀 필요하고 이럴 네네. 때 그럴 때 좀 권유를 하거든요. 뭐 아. 요집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 지금 매입을 해야지만 네네. 이제 사업성이 좀 높아진다고 할 때는 주변에 요집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볼래?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서 아마 구하시는 경우가 좀 많죠. 위험하진 않나요? 위험이라보다는 위험은 좀 있죠. 아, 네, 일단 하지만 위험이 있는 대신에 수익이 또 수익은 고수익이죠. 네, 수익은 고수익이죠. 위험성은 아무래도 재건축하고 재개발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그리고 많게는 10년까지도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린다는 건 다 알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. 근데 또 뭐 부동산은 뭐 우리가 주식처럼 매일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5년도 긴 시간은 아니죠. 네, 저도 그죠? 조금 입지가 괜찮고 요즘에 네. 아파트 집을 구할 때도 똘똘한 한 채라 얘기를 하시듯이 네네. 또 재건축하는 곳들을 보면 또 예전에 땅이 많을 때 지은 거라서 참 이렇게 위치가 좋은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. 예, 그런 부분이고 또 시내 중심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외곽보다는 위치가 좋은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따지신다면 아마도 좀 괜찮지 않을까,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. 네.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. 물건을 이제 고르는 방법은 그 뭐 좀 인맥이나 네. 그제? 그럼 인맥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?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교 부동산 내가 부동산 이제 또 가가 또 탐문해 보는 거네. 네네네. 근데 요즘도 쉽게 이제 네. 현수막 많이 걸거든요. 지나다니다 보시면 네네네네. 집 근처나 이러면 이제 네. 뭐 재개발을 시작한다, 네네네. 재건축 이렇게 네네. 그런 물건들이 나오시면 이제 아마도 근방에 부동산에 가시면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 아마도 그 동네에 약간 스토리나 그런 속속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있으면 구해준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만약에 재개발 현장에 그 주택이 있다면 혹시 뭐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LH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좀 많이 띠는 사업이긴 한데 요즘에는 네. 이제 민영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근데 민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정가 네. 예, 요즘에는 감정가가 거의 이제 시세에 거의 준하다 보니까 네. 감정가에서 그래도 한 1.5배 이상 뭐 많게는 2배까지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거를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익이 그래도 많이 있으시죠. 네, 50%에서. 그러면 뭐 좀 그 왜 골목 안에 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재건축도 하기 힘든 네. 그런 집들은 아주 또 호기에네요. 그게. 그렇죠. 어. 솔직히 아무리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네. 이제 좋은 집 나쁜 집은 딱 봐도 알거든요. 네. 아파트도 이제 고층에 뷰가 나오는 집이 좋듯이 근데 이제 속집에 막대기 좀 누가 봐도 이제 좀 오래된 집들 네네.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 시작해서 어떤 뭐 공공이든 아니면 민영이든 매입하지 않는다면 네네. 아마 내놨을 때 쉽게 팔리기가 힘들 거예요. 네네네. 아무리 싼 값에 하더라도 뭐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공사하기 좀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땅값 자체가 아무리 싸고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또 집을 짓고 여러 가지 뭐 기회비용을 봤을 때 또 이게 세가 나갈지 아니면 또 아무래도 좀 재개발 지역은 새로 짓더라도 좀 낙후돼 있다 보니까 네, 본인이 네. 살더라도 조금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. 뭐 네. 학원이나 학교나 등등 네. 병원 등등이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아마 이 속집에 구석집에 이렇게 뭐 있다면 저는 아마 재개발이 회사가 온다면 이제
적극적으로. 아마, 예, 적극적으로 예, 동의를 해서 빨리 이걸. 근데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뭐 계약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. 아마도 뭐 작은 규모로 아마 이걸 계획하고 있으면 네네. 쉽지만 네. 아무래도 뭐 예를 들자면 한 500세대 정도면 네. 한 5,000평 정도면 네네. 이제 한 10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 산출 뭐 대략적으로요. 그렇게 네. 나올 텐데 그러면 한 땅값이 지금 대구 시내에서 봤을 때 한 1,000억 가까이 하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이게 이제 민영 같은 경우에는 한 95%까지 거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. 근데 그 95%가 한꺼번에 동의를 한다면 이게 네. 쉽사리 되지만 이제 0으로 1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이 95% 갈 때까지 너무 리스크 크다 보니까 그러면 그 10천억짜리의 10%만 해도 100억인데 네. 그 100억을 내고 이제 수익성도 그런 것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매수 의향서나 아니면 동의서로 해서 95% 정도가 모였을 때 이제 우리가 금융을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데 차입을 해서 계약금을 주겠다 네네.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. 네. 그러면은 이제 그 매수 의향서 적어줘도 지주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습니까? 괜찮다고 질문하시는 게 아마도 뭐 이게 좀 내한테 위험하지 않냐 그런 뜻인 그렇죠. 것 같은데요. 예. 이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이게 네네. 계약이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하거든요. 내 집을 왜 저 재개발한다 그러면서 돈도 계약금도 안 주고 그냥 매수 의향서만 적어달라 그러니까 일반인들 뭐 거의 불안하죠. 이거 왜 적어주지? 그렇죠. 아무래도 네. 저도 이제 반대 입장이라도 돈을 네네. 안 주고 이제 계약서를 써두는 게 되게 불안하실 텐데요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쪽도 큰 돈이 내가 들어가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네.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더 내가 시세나 감정가에 비해서 이제 더 주겠다라고 네. 이제 서로 이제 거래를 이제 구두적으로나 서면적으로 하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제 집이 만약에 금방 지금이라도 팔릴 집이면 네. 굳이 팔고 나가시면 되는데 좀 낙후되고 좀 어렵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가격이라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네. 계약금은 안 받지만 그래도 일이 성사됐을 때 약간 후불제라 생각하시면 되죠. 네네. 그런 거는 이제 또 개인 의사에 따라서 또 수익이 좀 뭐 100만 원 줄 거 150만 원, 2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버셔서 계산하셔가지고 매수 의향서 적을 때 네. 우리가 뭐 지주 입장에서 뭐 어떤 점에만 좀 유의하면 되는 거죠? 이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법적 네. 구속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. 이게 막 그렇습니까? 임의적으로 이제 내가 네. 딴 집을 팔아버리든가 그랬을 때는 이제 다툼의 소진이 있으세요. 이제 그런데 판결은 이제 그 과정에 따라서 뭐 판사님이 네네. 하시겠지만 네네. 그래도 이걸 봤을 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. 아마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제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. 몇 월 며칠까지 이걸 좀 줬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제 기간을? 네네. 그래서 뭐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네네. 이제 다른데 매도를 한다든지 내가 팔 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적인 매매도 아마 또 이제 제가 집을 판다고 봤을 때 뭐 부동산 내놓고 네. 오늘 내놓더라도 당장 오늘 저녁에 손님이 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사나 이런 거 보면 또 1, 2개월 걸리거든요. 네네. 아무리 빨리 간더라도.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은 또 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또 뭐 수개월 한 1년 정도 그건 뭐 2년도 괜찮지만 그 사이에 또 이게 좀 사업이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으시면 또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동의를 해서 이게 또 잘 진행이 돼서 또 네네. 동네가 좋아지면 또 주변이 더 좋아지는 장점들도 있으니까. 맞아요. 그 좀 낙후된 게 아파트로 들었으니까 그 주변이 네네. 깨끗하고 네, 좋아지는 건 좋아지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득도 있다 그죠? 네. 그러면은 아까 장점은 아까 좀 그래도 자기가 매도하기 힘들었는데 네네. 시세보다는 좀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네네네. 거고 그죠? 단점은 또 어떻습니까? 단점은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. 시간이죠. 시간이 네, 언제 네, 시간이 끝나는지. 오래 걸린다는 거. 어. 네. 그리고 네. 또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하려면요. 안전하게 하려면 아까 단점은 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네. 그러면 안전하게 안전하려면 이제 계약서를 이제 꼼꼼하게 좀 쓰시는 네네. 거. 이제 필요하신 이제 주장을 이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. 이제 날짜 뭐 내 언제 돈 줄 건데 근데 그걸 그래도 최대 구체화 시키는 게 좀 네.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 진행했을 때 좀 압박을 주시는 거. 근데 이제 단점은 또 혹시나 이걸 하다가 네. 사업 실패가 많이 되잖아요. 예전에 막 맞아요. 재건축, 네, 재개발이 맞아요. 실패 많이 되듯이. 어. 근데 이게 실패가 됐을 때는
이게 좀 힘들어요. 왜냐면 이제 한번 저조차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이게 실패하면 다음 사람 못 믿으니까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내가 또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다 보니 팔지도 못하고 네.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보니까. 이제 이게 뭐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. 또 괜찮다가 상승기 있다 네네. 좀 하락기가 있고 이러는데 그럼 좀 시간 좀 기다리면 또 되는 거죠. 그죠? 지금 시점으로 생각을 네. 한다면 아마도 아파트 공급량이 좀 많고 네. 그리고 이제 하락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또 그런 게 장이 좀 좋을 때 네, 네. 또 새로운 거를 다시 이제 무너뜨리고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좀 더 구매를 할 텐데요. 지금 네. 분위기상은 조금 힘들긴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음. 다만 이제 그래도 좀 장기화로 봤을 때는 네. 저라면 이제 아마도 그래도 밑에 이제 새가 들어와 있는 것들 주택이라도 그렇죠. 이제 새가 들어와 있는 것들은 내가 이제 샀을 때 그래도 그 새로 이제 내가 대출 이자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테크 그러면- 측면으로 해서 네. 조금 길게 가지고 갈 수는 있으니까 그러네. 이왕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 아마도 이제 새가 들어있는 집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. 생각합니다. 그렇네요. 네. 맞아요.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기에도 네, 부담이 네. 없네요. 네, 그죠? 덜하죠. 네, 네, 네. 네.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